국내 축구와 해외 축구 현장 취재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한준TV와 함께하고 있는 풋볼 아시안 김성진 편집장과 함께 한국 선수들의 최신 이적설, 실제 상황, 독점 정보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사실 지난 1월 달에 이제 마인츠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꽤 공신력 높은 독일 기자, 독일의 그렇죠. 이제 유력 기자가 이재성 선수가 오는 여름에 프리미어리그로 갈 수 있고 그 대상 중에 한 팀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좀 언급한 정말 충격적인 예상도 못한 일이 지금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사실 이재성 선수의 능력이라면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맨유급의 그런 탑 클래스의 팀까지 우리가 생각은 안 했잖아요. 네, 좀 어린 나이였다면 더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기대치를 좀 보는데 그렇죠. 지금 맨유가 젊은 팀으로 리빌딩도 되고 있는 데다가 또 이재성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맨유는 조금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재성 선수 이미 이제 30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유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안 했고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 폴크 기자의 이 기사가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있게 느껴졌습니다. 예, 게다가 이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한준TV에서 이제 독일 축구에 정통한 이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도 소개드렸지만 독일에서 정론지가 키커고 조금 대중지가 빌트거든요. 그러니까 빌트는 조금은 이제 그래도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고 해도 굉장히 저명한 언론사예요. 그 언론사의 축구 편집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물론 빌트에 쓴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영국 인터넷 매체인 커트 오프사이드의 독점 기사, 독점 그렇죠. 이적설 기사를 좀 공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가 영국에서 안 유명하니까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골을 기록하고 있는 미드필더가 박지성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맨유로 가기를 꿈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루 정도 전에 나왔던 건데 기사 내용은 제목에 나온 그대로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일단 이재성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롤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올여름에 이제 계약이 1년 남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잔류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계속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맨유가 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만 마인츠가 기록한 팀 득점 7골 중에 5골을 넣을 정도로 기세가 좋고 실제로 본인의 득점도 지금 이제 7골에 도달하면서 시즌 전체를 봤을 때 10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폼으로 보자면 어떤 얘기가 독일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재성이 현재 독일 최고의 공격수다. 왜냐면 그렇죠. 이제 헤딩슛도 많이 넣고 또 전방 압박도 잘하고 앞으로 올라가서 장신 공격수인 아조르크가 오히려 케인처럼 내려가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전방에 이성 공격수로 뛰는데 지금 박지성 선수 이름이 왜 나왔냐면 이재성 선수가 왼쪽과 전방을 오가면서 수비형 윙어로서 압박하고 연계하고 패스하고 골까지 넣으니까 약간 박지성을 떠오르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재성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활동량이잖아요. 이제 호리호리한 체격과 다르게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면서 미드필드를 누비면서 장악하고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보여줬던 플레이와 좀 흡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여전히 박지성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좀 기억을 하고 또 현재 선수들에게도 그런 플레이를 좀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성 선수가 그런 역할을 다음 시즌에 맨유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 예상을 해서 이런 맨유와 연결 이적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국 기자들이 정말 혹은 한국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행복한 상상으로 맨유와 연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빌트 편집장이 이재성 선수를 맨유와 엮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빌트 편집장도 조금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폴크 기자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맨유에 갈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맨유가 정말 제안을 한다면 이재성은 수락할 것이다. 주전이 아니어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더 유력한 것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팀과 계약을 맞습니다. 하는 것일 텐데 이재성 선수가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퀄리티를 봤을 때는 이번 이적 시장에 한 단계 높은 팀으로 가게 될 것이다. 높은 리그로 갈 것이다.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경기력의 부분인데 이재성 선수가 올해 들어서 5골을 넣었잖아요. 예. 최근에 분데스리가 SNS 채널에서
2023년 분데스리가 득점 1위라는 예. 포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이재성 선수는 어느 빅클럽을 가도 손색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대중의 여러 뭐 분데스리가 리그 자체에서 그런 평가를 내릴 정도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맨유의 이적설이 나온 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올 시즌 하반기 이제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실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미드필더로서 평소에 다득점을 하지도 않던 이재성 선수가 무려 7골을 몰아쳤고, 그리고 지금 마인츠도 순위가 계속 연전연승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인츠를 유로파리그에 진출시키고 또 본인의 커리어 통산 첫 리그 10호 골을 넘어서고 이런 활약이 이어진다면 이적 시장에서 값이 또 싼 선수고 아시아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동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맨유가 이재성을 왜 원할 것이냐, 이 얘기를 보면 지금 맨유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분명히 더 잘하려면 영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격수부터 해서 뭐 모든 포지션에 골키퍼 빼고는 일단 모든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재성 선수가 뛰어야 될 뭐 미드필더의 위치에서도 충분히 지금 몇몇 선수의 보강 혹은 또 대체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재성 선수의 그런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맨유 입장에서는 좀 구미가 당길 수가 있죠.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뭐 에릭센, 카세미루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에릭센 선수가 이제 큰 부상을 입으면서 후반기에 사실상 빠지게 됐잖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프레드가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에릭센이 이제 이런 부상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몸 상태나 나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선수를 뭐 풀 시즌으로 데려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사실 1월달에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인데, 백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선수가 다치거나 징계일 때 뭐 분명히 대신할 선수가 있는데 그 뎁스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맥토미니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는 테나 감독이 추구하는 패스 축구에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자비철 임대를 데려왔지만 이 선수도 임대 신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오스트리아 대표팀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맨유는 오시맨이나 케인 이런 공격수를 사는 게 급선무인데, 이 선수들은 최소한 1억 파운드 이상, 굉장히 비싸고 1억 파운드가 아니라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한테 7대0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김민재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바스토니 맞습니다. 얘기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를 데려와도 최소 5천만 유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스트라이커랑 센터백 사는 데만 거의 2억 유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미드필더는 비싼 선수 살 수 있냐? 사실 미드필더로는 프랭키 더용을 가장 원한다고 하지만 그 선수 얼마겠습니까? 그럼요. 엄청 비쌀 거예요. 1억 파운드까지는 아니어도 음. 충분히 그에 상응할 거액을 들여야 되는데, 포지션별로 이렇게 크게 돈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하면 사실 또 재정적 페어플레이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네. 또 기존 선수도 정리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급하게 필요한 위치부터 일단 보강을 하고, 뭐 다른 포지션은 뭐 백업으로 쓸 수 있는 뭐 가성비가 좋은 선수를 그렇죠.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성 선수가 이제 가성비로 한 2년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엔 사실 스트라이커는 없으니까 스트라이커 사고 또 센터백도 뭐 정리될 선수들이 있으니까 내보내면서 김현재 선수 데려오고, 2024년 여름 정도에 프랭키 더용을 데려온다면 그 비는 1년 동안은 이재성 선수를 데려와서 더 활용해보고, 여기서 잘하면 또 이적시킬 수도 맞습니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맨유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특히 전술적인 열쇠로서 그렇죠. 남다른 활약을 했잖아요. 네, 수비형 윙어라는 말을 만들었던 플레이어였고, 뭐 맨유에서 뭐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전천후 활약을 했죠. 뭐 중앙에서 뛸 때 우리 또 뭐 센트럴 팍이라는 또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다양한 활용도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었고, 맨유는 박지성 선수가 있는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우승을 했었죠. 그만큼 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한 10년 전에 확인이 됐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또 그런 비슷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고, 또 이재성 선수가 온다면은 뭐 급할 때마다 이 포지션에도 기용하고 저 포지션도 기용하고 해서 이 문제점을 메울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이재성 선수도 B클럽에서 뛴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뭐 출전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어진 시간, 경기 횟수에 뭐 구애받지 않고 아마 엄청 열심히 뛸 거예요. 뭐 원체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 벌어진다면은 굉장히 맨유는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이재성 선수가
좌우 측면 공격수도 되고 가짜 9번도 되고 공미도 되고 심지어 마인츠에서 중미 역할도 하면서 패스 공급도 잘했는데 뭐 몸싸움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선수도 열심히 부딪혀주고 일단 많이 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커버가 되고 또 맨유는 공격적인 팀이니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같이 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재성 선수가 온다면 정말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고 또 4개 대회를 참가하니까 충분히 뭐 카라바오컵이나 FA컵 혹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폴크 기자의 그 기사를 통해 저희가 전망을 해본 것인데 직접 취재한 상황을 통해서도 뭐 사실 독일 언론에서는 마인츠가 이재성과 뭐 긍정적으로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죠? 네, 아직 아닙니다. 이리저리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예. 아직까지 이재성 선수는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뭐 당장 급하게 재계약을 지금 결정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현재 이번 시즌은 잘 마치고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이제 딱 계약 기간 1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후를 통해서 마인츠의 제안이 어떤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꼭 우리가 이제 EPL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스페인도 올 수도 있고 이탈리아 리그 쪽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이적 제안도 받아보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름 이적 시장이 돼봐야 또 선수가 나가고 이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오퍼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미리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여름에 이적 시장을 보내보고 뭐 내가 그래도 마인츠가 좋고 마인츠에서 조건도 좋으니까 남겠다라고 결정하면 하지 시즌도 안 끝났는데 마인츠랑 미리 계약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지난해 여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은 뭐 알려지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뭐 지난해 여름에 이미 EPL 쪽에서 제안이 왔었대요. 네, 뭐 어느 팀인지는까지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인츠가 일단은 바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협상까지 못 간 거죠. 협상까지 안 갔고 일단은 당시 기준으로는 2년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제안이 왔다면 이적료를 좀 세게 부를 수밖에 없고 뭐 그 제안을 했던 잉글랜드 팀은 생각보다 높은 이적료의 제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수를 했던 것 같고 뭐 마인츠 입장에서는 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1년만 쓰고 바로 내보내는 것은 팀 입장에서 좀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붙잡아 두려고 했고 이재성 선수도 작년 기준으로 뭐 다른 리그로 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인츠에서 좀 더 자신의 경력을 완성을 하고 이동하는 것과 좀 어설프게 뛴 상태에서 이적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가치를 마인츠에서 좀 더 1년 더 좀 높이고 가는 걸 본인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안은 뭐 일단은 마인츠에서 거절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는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한 살 더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는 들었대 나이와 무색한 나이를 극복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의 유럽 진출 이후 혹은 전체 경력을 보더라도 지금 경기력과 실적이 가장 좋으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큰 이적료를 요구할 수가 없는 마인츠잖아요. 네, 일단 마인츠가 이재성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적료 없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여름에 제안이 오더라도 큰 이적료를 좀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일단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가 아니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남으면 주도권이 선수가 쥐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 입장에서도 이재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뭐 이전 영상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이재성 선수를 좀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배경에 이제 자하 선수가 이제 중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 그 역할을 또 이재성 선수가 할 수 있는 데다가 이재성 선수의 이제 영국의 팀들과의 그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또 있다고 하는데 교류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그 에이전시가 자하 일도 보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많다고 해서 엮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거기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재성 선수가 이제 홀슈타인 킬에서 나와서 마인츠로 이적할 그 상황 때 제안을 했었어요. 실제 또 한번 이적설이 연결이 됐던 팀이었고 뭐 그때 크리스탈 팰리스 외에도 뭐 브라이턴이나 플럼 또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팀들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최종적으로 마인츠로 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재성 선수에 대한 그 관심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 선수로 이청용 선수가 또 뛰었고, 그래서 한국 선수를 보유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폴크 기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중위권 팀 정도 수준에서 뭐 제한이 올 수도 있고 뭐 이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런 면에서 그렇죠. 또 부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재성 선수의 영입을 위해 뭐 제안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여름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파트릭 비에라라는 아스널과 프랑스의 레전드 미드필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제 이끌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성적도 좋았고 경기력도 좋았는데 그 과정에는 코너 갤러거라는 첼시 출신의 임대생인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빠지고 나서 그런 창의적인 선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올 경우에는 그런 역할도 맞습니다. 하고 자아 역할도 하고 또 맨유 이적설 할 때 얘기가 말씀드렸듯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싸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뭐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팰리스도 원할 것이고 그 외에 많은 팀들이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꼭 마인츠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 이적 시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또 새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최근 유럽에서 들리고 있는데 오현규 선수가 유럽에 가자마자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1월에 예. 전망을 했었죠. 예. 진짜로 한 달 만에 우승할 거다. 네. 하지만 진짜로 2월 26일이었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레이전스하고의 그 스코틀랜드 리그컵 결승에 출전까지 해서 예. 우승을 맛봤는데 한 달 만에 우승. 이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1부 리그에서 뭐 경력에서 보면 또 우승의 예. 경험을 또 느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뭐 FA컵에서도 골맛을 보고 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최근에 페널티킥이지만 또 본인이 얻어내고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또 골맛도 받고 빠르게 셀틱에 적응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또 선수들과도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오현규 선수 빨리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월드컵 예비 멤버도 갔다 오고 지금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또 기성용 차두리 선수도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좋은 경험들을 했지만 리그컵 우승은 없었는데 네, 이제 그렇죠. 그 오현규 선수가 처음 우승을 맞습니다. 했다. 그리고 쉬운 우승이 아니잖아요. 레인저스가 그럼요. 강팀이니까.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이제 지나고 7경기를 뛰었는데 예. 2골을 넣었어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2골의 상대가 세인트 미렌이에요. 예. 세인트 미렌하고의 그 FA컵 16강에서 데뷔골, 셀틱 데뷔골 넣었는데 최근에 또 세인트 미렌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예. 또 그 본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그 5대1 승리의 마무리를 짓는 그 페널티킥을 넣었는데 그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 이번 시즌은 아마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기회를 받으면서 주전으로 활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뭐 올 시즌 첫 선발 출전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고 또 이적하자마자 데뷔전도 치렀고 또 빠르게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적생이고 어린 선수한테 이렇게 페널티킥 기회를 주는 게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팀 내 신임이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출전 시간이 조금 너무 부족해요. 뭐 셀틱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을 대비한 어떻게 보면 공격수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경기 동안 17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이게 네. 90분으로 따지면 2경기도 못 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에버딘과의 그 2월 18일에 있었던 경기 71분. 예. 그것이 가장 셀틱에서 좀 길게 뛴 시간이고 그 외에는 뭐 한 20분, 10몇 분 뭐 이렇게 좀 한 20분 내외로 뛰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오현규 선수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다음 시즌에 또 셀틱이 또 중요하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시즌이 한 2달, 3달 사이가 남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셀틱이 뭐 최소한 유로파리그 나가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유력한 팀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뭐 후루아시가 남든 떠나든 오현규 선수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빌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역시 또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이 지금 셀틱 유니폼을 사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셀틱이 한국에 올 거란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네, 뭐 글래스고 현지 지역지의 그 보도인데 올여름에 셀틱이 그 친선 경기 때문에 동아시아 투어를 하는데 그 한국 방문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일본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일본으로 오는 건 일단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셀틱이 참가하는 그 친선 대회가 이제 글래머 토너먼트라고 일본에서 네. 7월에 열릴 예정이래요. 예. 그 팀 참가 팀들이 쟁쟁한데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각 리그의
그 탑 팀들이 참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셀틱도 스코틀랜드 리그의 탑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참가를 하고 또 셀틱에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5명이 지금 화면에 있는 이 5명이 다 그 셀틱에서 활약 중인 현재 일본 선수들인데 푸쿠라시, 하타테, 마에다, 이와타, 코바야시 등 5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주최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셀틱은 와야 되는 그 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 투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상 보면 대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혹은 대회를 참가하기 전에 한국에 먼저 와서 한번 프리시즌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스케줄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틱이 오영규 선수도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투어까지 뭐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큰 이동거리 자체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면을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일본에 와서 저 글래머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파리 생제르맹도 한국에 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파리 생제르맹이 뭐 전북이나 서울과 경기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셀틱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또 오영규 선수의 친정팀인 그렇죠. 수원 삼성과도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오현규 마케팅, 이 나쁘고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 셀틱 같은 경우에도 그 감독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또 요코하마에서 3년간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또 더더욱 일본 투어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이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ACL 때 K리그 팀들하고 또 상대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지를 잘 알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다 합쳐져서 오영규 선수도 왔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국에 가서 우리가 좀 셀틱에 대한 마케팅을 해보자. 왜냐하면 과거에 기성용 차두리 선수 있을 때 셀틱 안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기차두요라고 해서 굉장히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또 당시 또 국가대표 주전 선수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셀틱이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틱이 한국 투어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동아시아 쪽 마케팅이 또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을 거기 때문에 뭐 일본 투어에서 일본 마케팅은 당연한 거고 오영규 선수가 있으니까 한국 투어를 통한 한국 마케팅 또 지난해 우리 또 그 쿠팡 플레이 그 예. 이슈로 해서 토트넘하고 세비야 와갖고 굉장히 좋은 프리시즌을 보내고 굉장히 그 팀들 홍보도 잘 했잖아요. 예. 그런 면이 또 셀틱도 확인을 했을 거기 때문에 한국 투어를 또 잘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게다가 뭐 사실 오영규 선수가 가기 전에 조규성 선수도 있었고 뭐 다른 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연결이 됐던 셀틱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 와서 또 추가적인 한국인 선수 영입까지도 기대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영규 선수와 셀틱의 내한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한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또 언제 어떻게 어떤 팀과 이루어질지도 한준TV에서 정보 확인하는 대로 풋볼 아시안 김성진 편집장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